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뾰족뾰족 각이 있었습니다. 다각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원과 부채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평면 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다각형이고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원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각형, 각이 있고 선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있다면 이젠 동글동글한 선생님 얼굴같이 생긴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원이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당연히 그릴 줄도 알고 뜻도 알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 현이라던가 뭐 활골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요. 자,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서부터 살펴본다면 첫 번째 원과 호, 그 다음에 현, 부채꼴, 중심각, 활골,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서 뜻을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부채꼴의 중심각, 그리고 호와 현,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크게 내용은 두 가지고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지난 시간보다 내용 쉬우니까 오늘 성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칠판으로 가서 개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당연히 원과 부채꼴 파트니까 원의 뜻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선생님 때에는 운동장이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원피구 있죠. 여러분들 막 공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 있었죠. 원피구 한다 그러면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가운데 선생님 한 분께서 이렇게 딱 쇠꼬챙이 같은 걸 꼽아 놓으시고 거기를 이렇게 노끈으로 쭉 길게 달아서 저 끝에 주전자를 달았어요. 예, 주전자 달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부은 다음에 팽팽하게 줄을 당긴 채로 선생님 한 분이 뱅글뱅글하고 쭉 끌고 가면 나중에 그게 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노끈의 길이는 언제나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팽팽하게 어디서부터 쇠꼬챙이를 딱 꼽아 놓은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끈의 길이로 뱅글뱅글 도니까 나중에 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뜻을 한번 살펴본다면 원이라는 건 평면 위에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한다라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선생님이 원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이 이렇게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다. 그 모임이다. 여기까지 갔고요. 원의 중심을 O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 원 위에 두 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점을 우리가 A, B 이렇게 한번 기호로 써볼게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나오는 이 호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 위에 두 점을 잡으면 전체 원이 이렇게 휘어진 부분과 이쪽 바깥쪽 휘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각각 나누어진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호 A, B라고 하면 짧은 쪽을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글로 호 A, B 이렇게 되면 이건 세계적으로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호라는 글자를 우리 친구들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는 어떻게 쓰냐? 요렇게 휘어진 모양 그대로 쓰고요. A, B 이렇게 써주면 바로 호 A, B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선생님, 저는 이쪽 호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럴 때는 이 긴 호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그 위에 한 점 C를 하나 더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 AC, B요 또는 호 BC, A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결국 이 AC, B를 표현하면 똑같이 기호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현 AB 하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흔히 현악기 뭐가 있죠? 현악기? 기타,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 보면 줄이 팽팽하게 돼 있을 거예요. 맞죠? 현악기 줄이 팽팽합니다. 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원이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직접 곧게 이은 선분 있죠? 요 선분 팽팽하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우리는 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는 그대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선분 모양이니까 똑같이 선분 A, B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주면 원에서는 현 A, B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서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원의 뜻서부터 시작해서 반지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호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호까지 약속, 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용어들 더 나올 거 있습니다. 함께 다음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부채꼴하고 등장을 하네요. 자, 책에는 역시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요 밑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꼴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요즘 막 길에서 뭐 이렇게 뿌리는 부채는 이렇게 생겼지만 옛날 할아버지들께서 쓰시는 부채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뭐 이렇게 문화재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요렇게 이제 여기 창호 화선지죠. 화선지가 있고 대나무 쌀이 이렇게 들어 있었죠, 그죠? 여기 이제 막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양을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찾을 수 있느냐면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원위의 두 점을 A, P. 여기서는 지금 C, D로 놨으니까 선생님이 두 점을 C, D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그려질까요? 그렇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호 C, D의 양 끝점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채꼴을 호의 양 끝을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은 반지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 O에서 호 C, D와 그 다음에 두 반지름 OC와 OD로 이루어진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뜻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호에 대해서 이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 있죠? 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 호 CD에 대한 중심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호 CD에 대한 중심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마지막 개념 여섯 번째 활꼴입니다. 우리나라가 양궁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들. 자, 양궁 활 모양이에요. 활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딱 당겼다가 빵 하고 쏘잖아요, 그죠? 요런 모양을 우리가 찾아야 돼. 요 모양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요렇게 현하고요. 이렇게 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활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 결국 우리가 활꼴이라는 것은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활꼴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원에서 지금 용어들 한번 최종적으로 배웠던 내용들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원의 뜻,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반지름이 무엇인지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으로 공부했었던 게 호 있었고, 현 있었고, 부채꼴, 중심각, 활꼴까지 살펴봤습니다. 용어가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와 현, 넓이 사이의 관계라고 굉장히 제목이 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이 부채꼴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피자를 친구들하고 같이 주문했습니다. 내가 두 조각을 먹었어요. 그럼 한 조각 먹은 친구보다 어떨까? 당연히 배도 부를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피자가 똑같이 만약에 정확하게 8등분 된 피자가 배달돼서 왔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고 8등분이니까 이렇게 잘라져서 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8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한 조각씩 주거나 4명의 학생에게 두 조각씩 똑같이 준다면 여러분들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요? 모든 친구가 똑같은 양의 피자를 먹을 테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해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 즉 각각 한 조각씩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즉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다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을 거다. 만약에 두 개가 똑같다는 가정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호의 길이 또한 어떻다? 호의 길이 또한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는 요 현의 길이, 곧게 이은 선분의 길이까지 서로 모두 다 같아진다라는 거. 당연히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도 모양과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죠? 중심각이 같으면 반지름까지 똑같으니까 둘이 서로 똑같아서 호의 길이도 같고 현의 길이도 같고 부채꼴의 넓이도 같아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현과 호로 둘러싸이는 이 부분 있죠?
당연히 활골 이 부분도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각이 서로 같을 때는 현, 호, 부채꼴의 넓이 또는 뭐가 있을까요? 활골의 넓이, 활골의 모양 모두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특히 이 내용도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틀린 예로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선생님이 조금 아까 피자로 이야기를 했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한 조각을 먹고 어떤 친구는 두 조각 먹었어요. 그러면 먹은 양도 당연히 2배일 겁니다. 빵 부분도 2배일 겁니다. 바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심각이 예를 들어서 이 하나에 대한 이 피자의 넓이와 중심각 2칸에 대한 피자의 넓이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 피자 2조각에 대한 넓이가 한 조각에 대한 넓이의 2배가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 빵 부분의 길이, 즉 호의 길이도 당연히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중심각이 2배가 될 때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된다. 중심각이 3배가 되면 부채꼴의 넓이도 3배, 호의 길이도 3배. 이걸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바로 정비례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꼴의 중심각의 정비례하는 것은 바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여기다 조금 크게 다시 한번 원을 그려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있으면 가장 긴 변보다 짧은 두 변의 합이 더 길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3 더하기 3을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3이 2번 더해졌다는 것이 바로 3 곱하기 2의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같은 수가 2번 더해지면 2번 더해졌다는 걸 우리는 곱하기 2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3 곱하기 2의 의미는 3이 2번 더해져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설명할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각의 2배가 요 각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 가면 결국 이렇게 3개의 부채꼴의 모양이 똑같은 거다, 중심각이 똑같을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현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 현의 길이와 똑같은 걸 찾아보면 이렇게 2개가 다 똑같습니다. 맞나요? 중심각이 같으니까 당연히 현의 길이 이렇게 3개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부채꼴 큰 녀석에 대한 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 둘을 곧게 이은 선분의 길이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배가 되냐? 즉 중심각이 2배가 됐을 때 현의 길이가 2배가 되나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요 길이를 A라고 해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각각 A입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그죠? 결국 이것은 이렇게 둘의 합인 몇 A보다 2A보다 삼각형이 되기 위해선 가장 긴 변이니까 이렇게 둘의 합보단 짧을 거죠. 결국 요 길이는 2A보다 짧다. 결국 중심각은 2배가 됐는데 현의 길이는 2배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 결국 그 얘기는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걸 갖다 기호로 정리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AB, 현 AB의 길이하고 현 CD의 길이를 비교해 볼 텐데 중심각이 2배가 되긴 했지만 결국 AB 길이의 2배가 되지 않는다. 즉 AB 길이를 2배 했을 때 CD 길이와 어떻게 되나? 같지 않다라는 거. 그럼 특히 어느 쪽이 크다? 요 길이의 2배. 결국 요 길이의 2배라는 것이 이렇게 둘의 합이죠. 그 길이가 현 CD보다 길게 된다. 이쪽으로 부동 방향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그냥 같지 않다, 즉 정비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부등호의 방향까지 조금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냐고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꼭 나중에 다시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쉽게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의 원 O에 대해서 다음을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원 O의 반지름. 자, 반지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OB나 OA나 OC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OA 또는 OB 또는 OC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원 O의 지름은 여기서 누구로 표현됩니까? 바로 선분 AC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호 AB에 대한 현 했습니다. 호 AB에 대해서 현이라는 건 그 둘을 곧게 이은 선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테고 중심각 BOC에 대한 호 그랬죠? 중심각 BOC에 대한 호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한번 그림상으로도 기호로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부채꼴 AOB에 대한 중심각, AOB에 대한 중심각 그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각 AOB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림으로 또 기호로도 각각 표현하는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하라 라고 있습니다. 자, 원의 현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것은 지름이다. 자, 선생님이 개념에서 다 설명하지 않고 문제 중에 하려고 남겨놓은 게 있는데요. 원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이라는 것은 원 위에 두 점을 갖다가 곧게 이은 선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을 연결했을 때보다는 위에 게 조금 더 길죠. 근데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보면 좀 더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현 중에 가장 길 때는 어떨 때일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 둘이 정반대에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정반대에 있을 때죠. 그럼 그걸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뭘까?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이것이 가장 길겠죠. 근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결국 뭐를 의미한다? 지름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 자, 중심각이라는 것은 뭐였었냐면요. 원이 있을 때 호가 있는데 호의 양 끝을 중심에서부터 연결한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잖아요. 호하고. 근데 이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해요. 맞죠? 결국 이렇게 180도라는 얘기는 일직선이라는 얘기고 원의 중심을 지나가니까 그러한 부채꼴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반원이 된다. 두 번째 내용도 옳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채꼴은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다시 한번 호와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호와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양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활꼴이라고 하죠. 그죠? 활꼴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요 맞꼭지각으로 이렇게 둘의 크기가 같아요. 이 둘의 의미가 바로 중심각이죠.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길이와 누구의 길이도 현의 길이가 각각 서로 어떻다? 같을 거다. 그래서 x의 값은 그대로 4다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중심각이 40도에서 120도로 몇 배가 됐습니까? 3배가 됐습니다.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됩니까? 정비례하니까 똑같이 3배로 내려야죠. 6의 3배니까 x의 값은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똑같은 형태입니다.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내용이죠. 자, 부채꼴의 넓이 또한 중심각에 정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심각에 정비례하는 건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였고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부채꼴의 넓이가 2제곱센티미터에서 6제곱센티미터로 3배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도 3배니까 x도는 결국 25도 곱하기 3이 돼서 얼마? 75도. 따라서 x의 값은 그대로 75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5에서 10으로 몇 배?
2배가 됐어요. 그럼 호의 길이가 2배란 얘기는 중심각도 2배가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중심각이 2배란 얘기는 부채꼴의 넓이도 2배겠죠. 결국 x 대 12가 두 부채꼴의 넓이의 비가 1대 2다. 이렇게 될 테니 2x는 12에서 x의 값은 얼마?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죠. 자, 오늘 배우는 개념은 여러분들 용어 정리가 좀 어렵고요. 개념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문제풀이 계산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자, 실전 문제 이제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실전 문제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필수 문제 2번 있죠. 이 문제가 오히려 3, 4번 난이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문제 들어갑니다. 자, 실전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 2번은 선생님이 좀 쉽다라고 1번이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3, 4번보다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1번서부터 가볼게요. 자,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심각에 관련돼 있네요. 근데 우리는 중심각은 호의 길이와 정비례하는데 호의 길이가 지금 6cm와 10cm래요. 그 이야기는 호의 길이의 비는 6대 1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누구와 같아야 된다? 중심각의 크기의 비와 같아야 된다. 결국 각 x와 x 플러스 20도의 비와 6대 10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내항의 곱을 해보면 10x가 외항의 곱이 6의 x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우리 풀어보면 6x 플러스 120이잖아요. 그죠? 자, 이항에 보면 얼마가 됩니까? 10x 빼기 6x니까 바로 각 x의 4배가 120도이다. 여기서 x의 값은 얼마다? 30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면 되겠고요. 실제로 30 넣어보면 요각이 30도고 30 플러스 20이니까 50도잖아요. 중심각의 크기의 비 3대 5 나왔어요. 호의 길이의 비 6대 10도 역시 3대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강조했었던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사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지는 몇 번일까요? 많아요. 특히 여기서는 지금 4번하고 3번이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할 건데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의 원 5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함께 볼게요. COD 크기의 절반이 AOB래요. 이 크기의 절반이 AOB래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각의 2배가 이 각이래요. 중심각이 2배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중심각이 2배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가 2배가 되죠?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와 또 하나 부채꼴의 넓이가 2배가 된다. 호와 부채꼴의 넓이만이 정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면 AB와 CD가 평행하대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선생님이 이 CD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옳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AB의 길이는 호죠? 호 CD의 절반이다. 호 AB의 길이는 호 CD의 절반이다. 그죠? 중심각이 2분의 1이 됐으니까 호의 길이도 2분의 1이 되는 2번 옳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답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3번. 현 AB입니다. 현 AB는 현 CD의 절반이다. 자, 여기서 양변 2배에 보면 현 AB의 2배가 현 CD다. 이렇게도 우리가 등식을 바꿀 수 있겠죠. 결국 요 길이의 2배가 요 길이냐라고 물어봤는데 AB 길이 2배라는 건 우리가 요 각을 정확히 2등분해서 이렇게 잘라본다면 지금 요 분홍색,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요 길이와 같은 건 이렇게 둘과 같잖아요. 맞죠? 이렇게 셋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B 길이의 2배라는 것은 이렇게 둘의 합입니다. 그 길이가 CD보다 어떻다고요? 삼각형이 되기 위해선 짧은 둘의 합이 길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3번도 옳지 않다. 아셨죠? 자, 3번도 틀렸습니다. 이제 4번 가볼게요. 4번은 지금 모양이 뭐예요, 앞에? 삼각형 모양이 있네. 삼각형 COD 찾아볼까요? 삼각형 COD.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AOB. 요 삼각형 넓이를 비교해 봤는데 요거 보지 않더라도 둘이 좀 비슷한가요? 느낌이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배래요? 2배래요. 중심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2배가 되지는 더더욱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 각을 좀 더 키워볼까? 이 각을 좀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워봤더니 오히려 삼각형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날씬해지면서 넓이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와 삼각형의 넓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요건 처음 나오는 보기였고요. 5번 보면 자 이제 부채꼴의 넓이 있죠. 부채꼴 COD의 넓이. 자 부채꼴의 넓이. 자 부채꼴 OAB의 넓이. 당연히 중심각의 정비례하니까 중심각 2배가 됐으니 작은 부채꼴의 2배가 큰 부채꼴의 넓이다. 정답은 2번과 5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현의 길이 정비례하지 않고요. 삼각형의 넓이 또한 정비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입니다. 정비례하는 것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뿐이다. 아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응용 3번입니다. 자, 정비례하는 게 누구라고요? 호하고 부채꼴의 넓이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호 AD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요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을 알아야 되네. AD에 대한 중심각이라는 건 이렇게 그어야 만들어질 겁니다. 요 각이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화살표 평행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각이 45도이면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요각이 45도이면 이렇게 갔을 때 동의각인 이 각도 45도가 될 테고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OA하고 OD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요각이 45도이면 이 각도 45도가 될 테고 삼각형의 내각이가 180도가 되기 위해선 요각이 바로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부채꼴의 중심각이 45도하고 90도 2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돼? 45도에 대한 호의 길이와 90도에 대한 호의 길이도 2배가 돼야 된다. 결국 호 AD의 길이는 4cm의 2배니까 얼마가 된다? 8cm가 된다는 얘기고 이걸 좀 정확하게 우리가 식을 쓴다면 원래 이거겠죠. 중심각의 크기의 비는 45도 대 90도 중심각의 크기의 비는 호의 길이의 비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래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고난도 4번인데요. 사실 좀 전 문제하고 형태는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다각형 공부할 때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들어옵니까? 무슨 얘기인지?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았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내용.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결론부터 보니까 호 AC의 길이를 구하래요. 호 AC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주어져 있는 건 누구죠? 호 BD예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뭐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 그러니까 요각도 알고 싶고 요각도 알고 싶어. 그래야 중심각의 크기의 비가 호의 길이의 비가 돼.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둘의 크기를 구함으로써 요 호의 길이를 구할 거란 얘기예요. 자, 이제 그림을 싹 지우고서 볼게요. 그럼 먼저 요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CPO가 무슨 삼각형입니까? 지금 보니까 요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럼 요각이 25도이면 요각도 몇 도가 돼요? 당연히 25도가 되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중심각 하나 구했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요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각은 삼각형 OPC에서 한 변의 연장선을 그은 외곽이죠.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이니까 25도와 25도를 더해서 이게 50도가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OC하고 OD는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OCD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요각이 50도면 이 각도 5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각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죠. 삼각형 잘 보세요. OPD를 보겠습니다. OPD. 보셨나요? OPD. 여기에서 PO의 연장선을 그은 외곽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그럼 한 외곽, 자 지금 주황색만 다시 본다면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요걸 구하고자 한다고요. 근데 요각이 50도라고 나와 있는 거고 요각이 25도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 75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 구했네요. 필요한 거 두 개 구했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25대 75도. 중심각의 크기의 비와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 25도에 대한 호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5도에 대한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호 AC의 길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25도 대 75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1대 3이죠. AC 대 18이 1대 3이 돼야 돼요. 3AC가 18이니까 AC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바로 6cm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교재에 있는 문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의 추천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AD와 OC가 평행하고 요각이 20도일 때 AD 대 DC 대 CB의 길이의 비를 구하래요. 호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중심각의 크기의 비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 말만 여러분들이 옮겨줄 수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호 AD 대 DC 대 CB의 비, 호의 길이의 비라는 것은 결국 그 호에 대한 중심각들의 크기의 비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호 AD에 대한 중심각도 구해야 되겠고 호 CD에 대한 중심각도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 각을 구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각이 20도면 동위각인 요만큼이 20도가 될 테고 자, OAD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도 20도. 자, 조금 아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리는 분홍색 삼각형에서 봤을 때 연장선 그은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 40도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이 몇 도예요, 지금? 자, 이렇게 살짝 지워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그었는데 지금 요만큼이 40도였죠? 아래쪽이 20도니까 위쪽도 당연히 20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각은 몇 도 나옵니까? 180에서 40 빼니까 140도. 그러니까 호의 길이의 비는 중심각의 크기의 비 140도 대 20도 대 20도.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답은 7대 1대 1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고난도 문제는 고난도이기보다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개념적인 문제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시 풀었던 형태입니다. 그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세 점 ABC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땡땡 뭐예요? 각의 크기가 같대요. 자, 여기까지 돼 있고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1번 OA, OB, OC의 길이는 당연해요. 요건 그냥 당연한 복인데 반지름으로 길이 같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호 AC와 BC의 길이가 같다. 자, 호 AC와 호 BC의 길이는 당연히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호의 길이도 같겠죠. 자, 세 번째. 현도 같냐? 그렇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는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심각이 같으면 현도 같아요. 중심각이 2배가 됐다고 현이 2배가 되진 않아요. 즉 정비례하진 않지만 중심각이 같을 때에 대해서는 현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구분해 주세요. 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현 AB 했습니다. 현 AB. 요 길이죠. AC의 2배 있죠. AC의 2배. AC의 2배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AC를 2번 더했다 이 얘기예요. 조금 아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죠? AC를 2번 더했다라는 건 요것도 AC고 요것도 BC지만 길이가 같으니까 AC, AC 이렇게 생각해보면 AC, AC 2번 더한 게 짧은 길이의 합이니까 가장 긴 변보다 어때요? 길겠죠. 그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부등호의 방향까지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5번 보면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하니까 당연히 어때요? 맞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한번 또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지금 호 AB, BC, ADC가 1대2 대 5래요. AB, BC,
ADC 1대 2대 5. 이게 뭐 실제 길이는 아니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안에다 이렇게 한번 숫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호의 길이가 1대 2대 5이고 부채꼴 AOB는 지금 요 기역 부채꼴을 얘기하죠. 그죠? 이 부채꼴의 넓이가 5제곱센티미터일 때 색칠한 부분, 이 C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있습니다. 자, 개념은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각 안 나와 있잖아요. B가. 그런데 뭐가 나와 있죠? 호의 길이의 B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는 거네. 호의 길이의 B는 중심각의 정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의 B를 알면 중심각의 B를 알 수 있고 중심각의 B를 알면 부채꼴의 넓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모두 다 정비례하니까. 결국은 호의 길이의 B가 1대 2대 5이다 해서 우리는 부채꼴의 중심각인 AOB 대 부채꼴의 중심각 BOC 대 마지막 세 번째 각 AOC. 여기서의 각은 이 각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참고로 요 각은 이쪽을 얘기한다라는 거. 뭐 Y도다라고 나오면 요거 이제 Y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이들의 B 또한 1대 2대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의 B는 부채꼴의 넓이와 같으니까 기역 대 부채꼴 기역 대 부채꼴 니은 대 부채꼴 디귿의 넓이의 B 또한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2대 5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기역하고 디귿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역 대 디귿은 1대 5잖아요. 그죠? 근데 기역의 넓이가 5니까 5대 디귿 부채꼴의 넓이가 1대 5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디귿이 2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디귿의 넓이가 25가 된다. 결국 우리가 이제 답을 쓸 때에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결국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25 단위까지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 다 마무리가 되고요. 배웠던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원의 성질이죠. 자, 무엇이 길이가 가장 긴 연이었다? 바로 지름이었죠. 그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요. 바로 무엇이? 그렇죠. 반원이 활꼴인 동시에 부채꼴이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그림 그려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바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무엇이? 그렇죠. 넓이가 중심각의 정비례하고 그 다음에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